안녕하세요. 나를 위한 산부인과 대표원장 이은정입니다. 오늘은 소음순 수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소음순은 질 입구와 요도를 바깥 환경으로부터 차단해주는 반점막 상태의 표피를 말합니다. 옆에 사진을 보시면 해부학적 구조가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위쪽으로는 음액 포피,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음액, 그 밑으로 일자로 쭉 뻗은 거를 우리가 소음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제 얼굴로 항상 좀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요. 제 얼굴을 음액이라고 했을 때 위에 가지런히 내려와 있는 이 머리카락을 음액 표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얼굴에서부터 밑으로 가지런히 몸이 놓여 있는 것처럼 소음순이 쭉 내려오게 되죠. 소음순의 기장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의 음액의 높이만큼이 소음순의 기장이 되고요. 음액의 폭만큼이 소음순의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장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쌍꺼풀 수술을 하거나 코 수술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얼굴의 이런 생김새와 조화롭게 만드듯이 소음순도 대음순의 볼륨, 음액의 사이즈 이런 것과 조율을 같이 했을 때 아름답고 예쁘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제 소음순의 디자인을 설명할 때 림 타입이다, 바비 타입이다 이런 용어들을 좀 많이 썼어요. 림 타입은 대음순 바깥쪽으로 소음순을 약간 동글려서 살짝 나오게 하는 거라면 바비 타입은 대음순 안으로 쏙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 바비 타입이라고 하는 대음순 안으로 완벽하게 들어가는 것들을 모두 선호하게 되었고, 그랬을 때 미백적인 효과도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음순 안쪽으로 소음순이 완벽하게 들어가는 타입으로 시술을 대부분은 하게 됩니다. 나를 위한 산부인과에서 하는 소음순 수술이 다른 점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소음순은 그냥 기장만 자른다고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술을 한 후에 대음순 안으로 완벽하게 들어가 있을 때 환자분께서 느끼시는 불편감이 사라지는데요. 대음순 안으로 이 소음순이 들어가려면 대음순과 소음순이 만나는 이 주름, 골 부위도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소음순이 기신 분들 중에 이 골이 안쪽으로 잘 들어가 있는 분들도 있고, 소음순은 짧은데 이게 좀 나와 있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다 다양한데 천편일률적으로 소음순을 잘라서 꼬매버리면 어떤 분들은 짧은데도 나와 있고 어떤 분들은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도 좀 길고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주름의 골을 다시 안쪽으로 좀 넣어주면 동시에 대음순도 좀 빵빵해지고 소음순이 이 안에서 어느 정도 길이가 된다 하더라도 바깥쪽으로 쓸려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골을 다시 만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음순에는 봉합을 전혀 하지 않아요. 소음순은 레이저만 들어갑니다. 레이저를 쓰게 되면 조금만 줄여지는 거 아니야? 조금만 짧아지는 거 아니야? 나는 되게 큰데 레이저로 가능할까? 이런 분들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레이저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 깎을 수가 있고, 그리고 지혈도 동시에 되기 때문에 출혈 걱정도 안 하셔도 돼요. 소음순은 아예 봉합이 없어야 매끈해지고 밝아지세요. 소음순 중간에 매듭이 가로로 들어가던 세로로 들어가던 라인은 남게 됩니다. 그럼 소음순이 깨끗해질 수가 없고 봉합 부위는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자라나오거나 두꺼워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하기 전에 주의 깊게 보는 거는 단순히 소음순의 기장, 소음순의 두께가 아니라 소음순과 대음순 간의 관계, 소음순과 음액과의 관계, 그리고 음액을 덮고 있는 표피와의 이런 전반적인 어우러짐을 보지, 단순히 소음순이 몇 센치면 몇 단계다, 두께가 몇 밀리면 몇 단계다 이런 분류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소음순만 수술을 해도 될지, 아니면 이 골 정리를 같이 해야 되는 수술일지, 위에 있는 음액을 같이 만져야 될지,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희가 단계를 나누게 되는데, 크게 저희 병원 수술의 범위는 4가지로 나뉘게 돼요. 첫 번째로 뿌띠 소음순 레이저. 레이저로
가볍게 깎아만 주는 거예요. 원하는 기장대로 다 줄일 수 있어요. 대신 두께 정리는 안 됩니다. 뿌띠 소음순 레이저인 경우는 봉합은 아예 하지 않아요. 레이저로만 깎아주고 2주 뒤에 회복이 되면 시술은 끝납니다. 두 번째로는 소음순 수술인데요. 뿌띠 소음순과의 다른 점은 두께 조절을 위해서 봉합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소음순에는 레이저만 들어가고 두께가 줄어든 이 나머지 부분 때문에 대음순과 소음순 사이에 간단하게 찝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는 봉합사가 있게 돼요. 세 번째로는 소음순과 음액 수술을 하는 경우인데요. 음액 포피가 많이 처져 있어서 음액 포피가 대음순 바깥쪽으로 볼록 나오신 분들은 소음순을 아무리 우리가 짧게 정리를 해줘도 수술후의 밑에를 보면 앞에 볼록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레이저로 음액 표피를 살짝 커팅해 준 다음에 저희가 살짝 찝어드려요. 안쪽으로 살짝 넣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경우에도 양쪽 봉합사들이 음액 옆쪽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음액과 대음순 사이에 곁주름이 있어서 마치 가오리처럼 소음순 모양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모양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곁주름을 제거하고 음액을 당겨주고 그리고 소음순 기장까지 줄여주기 때문에 양쪽 음액 옆쪽으로는 봉합사가 들어가게 되고 소음순의 두께까지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소음순 옆쪽 골라인 따라서는 저희가 주름을 잡은 곳 쪽으로 봉합사가 들어가게 돼요. 하지만 소음순에는 봉합사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레이저로만 깎아주고 정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레이저를 이용해서 하는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소음순이 우리가 봉합을 했을 때 오돌토돌하게 톱니바퀴처럼 모양이 생긴다던가 쿨리플라워처럼 이렇게 울퉁불퉁 다시 자란다거나 하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소음순 수술을 한 직후에도 거울을 보면 매끈해 보이는 것처럼 새살이 다 올라온 뒤에도 소음순이 입술처럼 굉장히 핑크색을 띠면서 매끈해지는 게 특징일 수 있습니다. 레이저 시술에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회복 기간이에요. 잘라서 꼬매는 수술은 일주일이면 거의 다 아물지만 깎아서 하는 수술은 새살이 올라오고 차오르고 완전히 아무는데 최소 2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주간은 진물도 나고 소변 볼 때 따끔거리기도 하고 불편하시지만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의 그 정도의 통증은 아니시고요. 2주 정도만 지나면 핑크색의 매끄러운 소음순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 수술 겁은 나지만 꼭 해야 되는 수술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기도 한데 평생 한 번 하는 수술인데 한 번 할 때 우리 기왕이면 2주를 투자해서 평생을 한번 바꿔보자 라고 말씀드려요. 소음순 때문에 혼자 고민하셨던 분이었다면 나를 위한 산부인과에 오셔서 편안하게 상담받고 수술 결정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소음순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